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세 TV입니다. 네, 오늘은 그 시세를 정리하다가 어제 급하게 또 다주택자 그 뭐냐 대출 완화가 떴잖아요. 그래서 시세를 정리하면서 규제들하고 최근에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보면서 거래량하고 같이 체크를 해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 지금 보이는 거래량하고 좀 변칙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촬영을 준비했고요. 뒤쪽에는 지금 여기 떠 있는 이 매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요. 전반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을 혹시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뭐 매수 의향 없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시장만 판단만 하시면 되고, 서울에 대해서 지금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변을 봐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서울을 매수를 하셔야겠다라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진짜 유심히 보시고 판단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뭐 무조건 사라, 사지 마라, 뭐 이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사도 좋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면 좋은 시기고, 그게 아닌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같이 한번 오늘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세를 한번 정리한 건데요. 자, 제가 이제 매달 호가를 정리를 해서 시장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데요. 지난 4개월 동안의 매매 호가입니다. 자, 요 지금 동대문구, 그 다음에 강동구, 송파구. 자, 어떤 동네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그죠? 뭐다? 급락했던 곳들입니다. 급락했던 곳들이죠, 그죠? 그래서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던 단지들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하락을 먼저 선도했던 지역입니다. 뭐 40%, 그죠? 36%, 33%, 뭐 거의 뭐 기본이 뭐 한 35% 정도에서 40% 정도 하락을 한 단지들이죠, 그죠? 그래서 신고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평 기준으로 해서 뭐 15억에서 25억 사이 정도 되는 그런 매물들입니다. 그래서 매매 하락률이 이렇게 30-40%로 매우 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22년 9월달 이제 기사들 보면 이제 뭐 최고가 대비 뭐 10억이 하락했다, 엘스는 6억이 떨어졌다, 뭐 마이너스 6억 5천이 떨어졌다, 속수무책 하락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정리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은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를 이제 4개월 동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작년 12월, 1월, 2월에 대한 전세가인데요. 이 전세가율이 지금 40에서 50%로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급락한 것도 매우 컸죠. 근데 반대로 급등했던 것도 뭐다? 급등했던 것도 쉽게 얘기하면 전세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금리를 통해 가지고 전세가도 급등했기 때문에 매매가도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가율이 떨어졌고, 그래서 급락할 때 더욱더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금리가 원래 이제 시중금리가 한 2.5%에서 2.7, 8%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지금은 뭐 물론 4점 중반 정도인데 5% 초반까지도 갔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전세금을 6억짜리를 살고 있다 그러면 뭐 2년 전만 해도 2.5%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125만 원이면 살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25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 이렇게 125만 원씩 오르면 이걸 내고 거기에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뭘 합니까? 다 이렇게 하향해서 갑니다. 더 싼 곳으로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고금리가 가장 크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약갱신권이 문제였는데 이게 2020년 7월 31일에 저희가 계약갱신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2년 살고 2년 추가로 살 때 이때 뭐다? 전세금을 5%만 올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이 5%만 올리면 전세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열받죠. 그래서 어때요? 이게 시행되기 전에 엄청 땡겨가지고 전세금을 올려받았던 매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22년도, 23년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엘스가 2020년 9월 달에 전세가 15억이었어요. 15억.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 뭐 한 7월 이후에 계약된, 그 전에 계약된 사람들이 이게 계약갱신권이 생길 걸 알고 막 15억에 막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지금 2년이 도래해 가지고 8억에 다시 전세를 맞춰야 된다 하면 어때요? 지금 7억이 지금 마이너스 전세가 나온 거죠. 그럼 어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7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집을 샀다거나 돈을 썼다. 그 마이너스 7억이 되는데 7억이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때요? 마이너스 7억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많이 내려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초급 매죠. 근데 또 어때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내놔도 본인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이 낮은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규제지역. 근데 규제지역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죠? 강남 상구하고 그리고 용산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비규제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지역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비규제 지역조차도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3월 2일에 이제 시행하는 것은 약간 좀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3월 2일에 바로 시행을 하고 정부가 그만큼 심각한 지금 현장 상황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한테 이제 손을 좀 내밀어 가지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지냐? 연착륙을 꼭 시켜야 되겠다.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연착륙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다주택자 담보대출 허용하는 규제를 가지고 투자 시장, 실거주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꼼꼼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 구입 담보대출이 예전에는 이제 금지됐었죠. 그러니까 집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너 추가로 집 살 때 대출 하나도 안 해줄 거야 해서 0원이었단 말이에요. 0원. 근데 어때요? 지금 매수세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어때요? 다주택자야. 너네도 집을 이제 좀 사주라. 이제 좀 사도 될 것 같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LTV가 원래 0이었죠. 그죠? 0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0원이 나왔었는데 변경 후 어떻다? 규제지역에서는 30%.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면 3억을 해주고 비규제지역이다. 이러면 10억짜리를 사면 이제 6억을 해주는 거죠. 6억. 자, 비다주택자는 지금 40%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비다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에서는 70%를 해줍니다. 요거보다 10%씩 빠진 금액을 해주는 건데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죠? 많이 해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옛날에 비하면. 자, 근데 우리가 규제 지역에 지금 30%였죠. 그죠? 규제 지역이 30%였는데 규제 지역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30%는. 왜냐하면 지금 강남 3구, 송파, 강남, 서초하고 플러스 용산 여기에 전세가율은 그래도 40%는 다 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산하고 송파하고 강남하고 서초에서 다주택자가 신규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금매가 나왔어. 진짜 싼 매물이 나와서 그래서 사고 싶어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니까 30%밖에 안 해준대.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갭 투자를 해도 전세가가 40%는 대부분 다 넘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비규제 지역에 60%를 해주겠다. 이거는 매우 의미가 크고 이게 이번 시장에서 큰 방향성을 결정해 줄 겁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뒤에는 이제 아까 위에서 봤던 매물들을 제가 설명을 쭉 드릴 거니까요. 시세 보면서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규제 지역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 대부분 지역이 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세가가 서울이 대부분 지금 40에서 한 45% 정도 됩니다. 45%, 뭐 조금 높은 데는 50%, 55% 되는. 근데 그런 곳들은 50%, 60% 넘어가는 곳들은 뭐다? 우리가 별로 사고 싶어 하는 곳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40에서 45% 정도 가고 있는데 이제 전세가가 60%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실투금이 많이 줄어들죠. 그런 의미에서 서울을 매수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마포에 예를 들어서 내가 12억짜리 집을 관심 있어 한다는 얘기예요. 다주택자인데 그리고 전세가 5.5억이에요.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뭐 40%대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사고 싶은데 너무 급매야 이게 원래는 뭐 한 19억 했었는데 12억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사고 싶어. 그럼 옛날 같으면 갭 투자가 이제 그 매매가가 12억이고 전세가가 5억 5천이기 때문에 실투금이 이제 6억 5천이 들죠, 그죠? 근데 내 시중에 돈이 6억 5천억 한 5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규제를 활용을 해서 대출을 60%를 받게 되면 12억에 60%면 이게 7.7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투금이 4억 8천으로 이 금액이 거의 한 1억 7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억 7천이면 엄청난 금액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제 매수자가 늘어나는 기존보다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시장 안정화에 약간의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됐다. 1번 규제고요. 자, 두 번째는 임대하고 매매 사업자 전 지역이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었습니다. 자, 우리 임대사업자 있죠, 그죠?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 니네 받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역전세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역전세가. 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임대사업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재계약할 때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10억에 줬어요. 그럼 이제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전세가 10억짜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지금 시장에서 13억 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임대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세대로 13억을 못 받고 5%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니까 어때요? 10억 5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야 된다. 오르면. 그러면 오르면 5% 제한이 되면 내릴 때도 5% 제한이 되는데 내릴 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시장가보다 낮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아까 13억 됐을 때는 15억 5천인데 이게 지금 전세가 예를 들어서 7억이 됐다고 쳐요. 7억이 되면 이거는 그대로 7억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억을 내줘야 되잖아요. 3억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급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천천히 내리면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게 지금 역전세가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역전세가 일어나니까 이거 뒤에 임차인을 못 구하겠는데 왜냐하면 3억을 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매도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 그동안 그래도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팔면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물건들이 초급매입니다. 그래서 사실 분들은 지금 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것들이 초급매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장에는 매도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 가격을 낮추면서 매매가가 급락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정부가 지금 어떻게 규제를 바꿨다?
대출 하나도 안 해줘서 니네 알아서 해결해 이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규제 지역은 30% 아까하고 똑같이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60% 대출해 줄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60%를 받으면 어때요? 전세가 10억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엄청 떨어졌어요. 전세가가 엄청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급매를 날려야 되는데 초급매를 날리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전국의 전세가율이 40에서 50%가 많죠. 뭐 낮은 데는 30%도 있습니다. 예, 30%대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지역에 갖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종이나 그죠? 뭐 인천 송도. 이게 30%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30% 전세를 받았었는데 대출이 60%가 나오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이 상향되죠. 내 돈 상황이. 그래서 돈을 많이 굴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0% 정도 나오면 이렇게 낮게 금액을 해서 팔기보다는 그냥 회수합니다. 회수. 안 팔래. 이거 완전 똥값에 팔 바에는 그냥 나 그냥 가지고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매도 물량이. 그래서 매도 물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금매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매수를 생각하는데 매수 전략을 생각하는데 정책에서 정부는 지금 매도를 낮추는 것까지 지금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 아주 좋은 규제책이죠. 그죠? 규제 완화책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차 보증금 반환용 주담대를 옛날에는 어땠어요? 제한했습니다. 야, 니네 전세 임차인 나갈 때 돈 없으면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리 돈 안 빌려줄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이면 다주택자들도 다 해줄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 5억이었는데 전세가 지금 뭐 2.5억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어때요? 2억 5천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담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담대가 원래 안 됐었는데 주담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번, 2번, 3번이 어떻게 된다? 엄청난 규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런 의무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규제가 있었는데 사라졌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겠죠. 뭐 투가지역, 투기지역 15억 초과한 것은 주담대 한도가 2억밖에 안 됐었는데 뭐다? 이것도 이렇게 다 폐지하고 60% 해줄게. 다 비규제가 됐으니까. 지금 옛날 투기지역, 투가지역 다 뭡니까? 비규제로 됐죠. 그죠? 그리고 규제지역 9억이면 초과 전입 의무가 있었는데 야, 전입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리고 3주택 이상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였는데 뭡니까? 다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면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마찬가지로 아까 2번처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지금 역전세가 많이 나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역전세로 후임 임차인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예요. 8억인데 8억에 전세를 줬었는데 8억으로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5억, 4억에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금매로 나오는데 이것들 금매로 내치는데 어때요? 이제 뭘로 한다? 이렇게 후임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세를 맞추려고 전세 경쟁을 막 서로 하죠. 근데 이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대출 60% 받아가지고 전세금 빼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전세가가 안정이 되겠죠. 전세가가 안정이 되면 전세가가 이렇게 받쳐주면 어때요? 매매가가 급락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세 채 가지고 있으면 1억 5천이 역전세가 났으면 4억 5천을 한 번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때요? 대출로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급했던 사람들이 급매로 매도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매도 물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매도 물량도 줄어드는 이제 두 가지의 효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전세가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매우 안정화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2억까지만, 니네 최대 금액이 2억까지만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2억을 폐지하고 LTV하고 DSR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즉 쉽게 얘기하면 2억이 아니고 니네가 5억을 받을 수 있으면 5억 빌려주고 6억을 받을 수 있으면 6억을 빌려줄게. 대신 LTV 안에는 들어와야 돼.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받을 여력이 있는 사람, 기존에는 못 받았던 사람 중에 받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니네 다 해줄게. 이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포구를 6억에 샀는데 이게 지금 15억이 됐습니다. 15억이 됐을 때 이제 오를 때는 좋았겠죠. 그죠? 왜? 돈도 많이 돌고 경제 상황도 좋고, 경제 상황이 좋은 것보다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니까 어때요? 뭐 돈 걱정 안 하고 이제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어때요? 15억에서 9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6억이 떨어지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실물 경제가 떨어질 때는 어때요? 심리가 급격하게 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다들 소비를 위축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이 안 되고 모든 돈맥경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돈이 묶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갖고 있던 부동산이라도 팔아야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금매로 연결되는 겁니다. 금매로. 그래서 옛날에는 이 9억의 아파트를 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때는 2억만 딱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아까 LTV 한도 내에서 받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DSR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뭐다? 비규제 지역에 있는, 마포는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LTV가 60%란 얘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2억만 받을 수 있었는데 9억의 60%인 5억 4천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물론 생활안정자금이니까 딴 데 쓰면 안 되고 생활하는 데 써야 되겠죠. 근데 어때요? 내가 돈이 2억밖에 못 받았었는데 지금 추가로 3억 4천 정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어때요? 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지겠죠. 그러면 이 자금을 받기 전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금이 있잖아요. 그럼 내 생활이 굉장히 쪼들렸는데 갑자기 돈이 좀 많이 생겼으니까 어때요? 기존에 갖고 있던 돈으로 뭐 다른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른 걸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매수가 늘어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한 매도가 줄어들게 된다. 어쨌든 내가 돈이 생기면 돈을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렇게 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 또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전략인데 주로 뭐다? 매도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왜? 돈맥경화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번 정부가 지금 정책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안정화는 우리가 뭐다? 매수를 올리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도를 줄이면서도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여기다 하나 추가하는 게 뭐였죠?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그래서 정부가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에 보여드렸던 금매들의 아파트들의 이제 시세를 보면서 요 규제들이 앞으로 연결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농동 레미안 크래시티인데요. 요게 이제 최고 실가가 16억 5천이었습니다. 자, 근데 작년 11월에 호가가 이제 11억 이렇게 됐다가 1월 달에 호가가 지금 10억 5천이에요. 근데 지금 호가가 바로 12억으로 올랐습니다. 1억 5천이 올랐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주택자 대출이 풀리기 전에 벌써 이미 호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까 지금 제가 다 설명드렸죠? 매수는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된다? 지금보다 증가할 거고, 매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할 거고, 전세는 지금보다는 안정화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어때요? 이게 이제 최저가면서 이거 밑으로 내려올 확률은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저 실가가 10억 5천에 찍혔는데요.
이 지난달에 최저 호가로 나와 있었던 이 매물을 이 사람이 갖고 간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요거를 10억 5천에 갖고 간 겁니다. 청량리역 앞에 34평 지금 시점에 잘 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더 떨어질 수 있는데 투자는 확률이죠, 그죠?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지금보다는 더 높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전에 6억 5천 정도였는데 지금 5억 4천이죠. 서울의 전세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강남에 입주 물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조금 더 안 좋을 거예요. 그 전세 시장이 안 좋은 거를 정부가 알기 때문에 뭐다? 이런 은행권을 통한 대출을 활용해서 지금 유동 자금을 조금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답심리 레미안 위브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호가를 제가 정리한 걸 보시면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11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쭉 떨어지고 있죠. 분위기가 지난달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래서 11억에서 10억 천, 그 다음에 9억 3천 갔다가 지금 뭡니까? 호가가 지금 급격하게 1억 7천을 바로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층 1층, 2층, 3층 이런 거 빼고 중층 위주로 정리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결국엔 아까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보다 이제 내려갈 확률이 크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저 실가가 9억 3천에 거래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최저가로 누가 주워간 겁니다. 주워갔죠. 벌써 뭡니까? 2억 정도. 이 정도 살려면 2억 정도 더 줘야 됩니다. 뭐 안 사면 상관이 없는데 사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세가는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거다. 자, 시장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답심리 힐스테이트 1000개.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는 최고 실가가 15억 3천이었고요. 최저 실거래가가 11억인데 요게 지난 11월에 11억 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10억 2천. 근데 지금 12억이 최저가입니다. 거의 1억 8천 올랐죠. 그죠? 매매 호가가. 그러면 이 12억에 지금 내놓은 사람이 자, 지금보다 앞으로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대출도 풀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12억짜리 갖고 있던 사람이 A라는 아파트를 하나 추가로 갖고 있었는데 얘가 문제가 있었어. 대출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근데 이번 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11억으로 내놓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13억에 내놓을 확률이 높을까요? 둘 중에 확률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13억에 내놓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시장을 이렇게 바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한번 타면 그죠? 급등을 계속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최저가 매물들은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덕 그라시움. 자, 최고 실가가 18억 9천이었고요. 최저 실가가 13억 5천이었습니다. 자, 지난 11월에 14억 2천, 그 다음에 12월 달에 12억 5천, 1월 달에 12억 5천으로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최고 실가보다는 어때요? 엄청나죠. 그죠? 6억 4천이나 하락된 매물까지 나왔었죠.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제 급한 매물 다 들어가고 정부에서 계속 규제책 지금 완화하고 또 이제 둔촌주공이나 이런 애들이 뭐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선착순이 이제 분양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다시 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인데 정부가 뭡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바닥을 짚어줬습니다. 이번에. 그런 큰 역할을 했죠. 자, 전세가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잠실 엘스, 그 유명한 잠실 엘스죠. 자, 잠실 엘스는 여기 지금 최고 실가가 지금 좀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이거보다 훨씬 높죠. 그죠? 6억인가 7억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좀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자, 19억 5천 호가가 그 다음에 11월 달에 19억 5천, 그 다음에 12월 달에 19억, 그리고 지난달에 호가가 18억 7천이 있었거든요. 제가 체크를 해뒀는데 이게 최저 실가로 등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주워간 거죠. 그래서 중층 기준으로 지금은 19억 8천으로 사고 싶으면
19억 8천을 줘야 된다. 나머지 뭐 조금 더 싼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저층, 뭐 2층, 3층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엘스도 2년 전에 전세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 14억 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8억까지 내려가 있다. 그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위에서 놀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정부가 주택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상했던 규제죠. 사실 진짜 이상했습니다. 그죠? 진짜 이상했던 규제들을 다 풀고 있다. 다 풀고 있다. 하나의 팁을 드리면 아까 다주택자 풀었다 그랬죠, 위에서. 근데 법인도 같이 풀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은행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법인까지 더 풀리게 되면 분위기는 지금보다는 무조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물건을 5개를 갖고 있다. 그죠? 여기 상급지대로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부터 서울부터 지방이 저쪽에 막 청주 뭐 이런 데까지, 청주를 뭐 그거 하는 건 아니고 지방까지 이렇게 급지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분위기가 제일 좋으면 뭡니까? 서울부터 매도했던 거를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을 살려면 서둘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 싶지 않은 사람 안 사도 됩니다. 예, 그냥 내가 살려고 계속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 사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금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죠. 왜? 엄청 심각한 걸 아니까. 자, 거래량이 살아날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규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렸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주춤하면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확률이 높다. 설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특례 보금자리론을 그렇게 약간 파격적으로 내놓을지 아무도 몰랐죠. 예.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 예측 못했듯이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내놓을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대출 지금 푸는 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예측 못했던 것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좀 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음 금리가 내리는 그 시점까지 어떻게든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상황이 될수록 뭐다? 급지가 높을수록 매수 타이밍과 이 매수의 틈이 굉장히 적습니다. 시기를 별로 주지 않아요. 자, 아까 봤던 그 11월, 아까 봤던 그 1월에 매수했었던 분들 있죠. 최저가로. 그게 불과 뭐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그 기간이 길어요. 지방으로 갈수록 물건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심리가 약간 변동이 오면 오르는 걸로 뭐부터? 상급지부터 물건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급지부터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 경기가 어려울수록 상급지 물건만 팔리기 때문에 상급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좋게 만들어주고 또 모르죠. 가을쯤 돼서 금리가 하락할지. 그렇게 되면 뭡니까? 상급지에 있는 매물들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뭐 계속 살 수는 있죠. 싸게. 근데 초급매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막바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봤던 모든 정책들이 매도 물량을 지금 줄이고 있고 매수자를 늘리게끔 만드는 거고 그리고 서울은 가장 늦게 팔고 먼저 사는 한국의 대장 입지이기 때문에 지금 뭐 30% 40% 떨어졌었던 대단지 위주로 내가 조금 마음에 든다 이러면 약간 조금 욕심내셔도 괜찮습니다. 가격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자, 지금 정부는 약간 급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특례론을 통해서 5, 6억대의 매수가 증가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전세 반환까지도 1주택자들한테 하게끔 해서 매도를 감소시키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규제를 완화시켜서 미분양 난 것들은 상급지 선착순으로
다주택자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거는 뭐다? 별표 쳐놓고요. 앞으로 서울에 선착순 나올 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잡으셔도 분양권 상한제에 걸린 물건들 중에 이번에 그 미분양으로 나오는 것들은 선착순 해서 뭐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곳들 중에 내가 실거주하고 싶다 이러면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다주택 대출 완화를 통해서 다주택자들도 매수에 참가해라. 그리고 니네 힘들지, 역전세 너무 세서, 그래서 전세 반환까지 도와줄게. 그렇게 하면서 매도가 감소될 예정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제 나온 것과 최근에 나온 서울의 부동산 시세 흐름을 보고 한번 시장을 한번 예측해 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이제 매수를 실제로 하러 가는 분들에게 제가 그 초급매를 살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조금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약을 그래도 한 150건 이상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론이 아닌 실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초급매를 잡을 수 있는 꿀팁들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하고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